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배당금이 어떤 식으로 과세되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자나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돼서 뭔가 세금을 좀 더 내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과세가 대체 무엇이고 또 배당은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지 쉽게 개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개념을 잡으실 때는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틀을 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잡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소득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구분이 힘들다 싶은 것은 기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배당금입니다. 배당은 이자 소득과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냥 이름 그대로 퇴직이나 양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득별로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면 소득은 소득별로 어떤 것이 해당 소득에 포함되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또 비과세가 되는 소득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에 일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각 소득의 과세 방법이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붉은색으로 표시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될 때 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면 일시에 엄청나게 큰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 이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분류를 별도로 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고 하여 분류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과세하지 않은 나머지 6가지 소득은 모두 합쳐서 종합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종합과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자나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체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소득을 주는 사람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곧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다시 종합과세로 계산을 한 뒤에 그 원천징수만큼 세금을 빼주는 분리과세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들과 합쳐져서 종합소득 안에 포함되는데요. 여기 제가 임의로 종합소득 바구니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구니 안에 있는 소득들을 전부 합쳐서 각종 공제들을 빼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금을 곱하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적용해야 할 것이 조금 더 있지만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은 우측의 표를 보시면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많게는 45%까지 적용이 되는데,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곱하는 식으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에 소득이 많이 담길수록 결국 적용하는 최종 세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 이 종합소득 바구니 안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자소득이고 무엇이 배당소득인지는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법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정말 여기에 열거된 것만 금융소득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이자의 성격이 있거나 배당의 성격이 있으면 여기에 열거된 예시에 없더라도 금융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은행에서 받는 돈과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돈을 이자와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매년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이라는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금융소득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 바구니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2천만 원이 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애초에 바구니에 넣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을 끝내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바구니에 넣어서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것을 종합과세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로 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100주 보유하신 분이라면 주식수와 주당 배당금을 곱해서 원칙적으로 36,1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급하는 쪽에서 배당을 줄 때 미리 세금 15.4%를 걷어가기 때문에 실제 주식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35,541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종합소득 바구니에는 애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나 배당은 그 합계가 2천만 원까지는 바구니에 넣지 않고 바구니 밖에서 별도로 14%로 원천 징수를 하고 과세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따로 금융소득을 세금 신고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질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자,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면 일단 이 종합소득 바구니에 다 넣어서 다른 종류의 소득들과 합산하게 돼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금융소득이 정확하게 2천만 원이라면 이미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 징수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분이 배당소득만 3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를 살펴보면 3천만 원에 바로 세율을 곱하게 되면 배당이 2천만 원 있을 때와는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게 2천만 원까지는 14%를 곱하고 2천만 원이 넘는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말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데, 바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14%를 적용하고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만약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이자나 배당밖에 없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대략 금융소득 7천만 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천 징수를 통해서 미리 모두 내었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시면, 만약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배당 소득만 5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인 그로스업을 적용해서 3,330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2,13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으로 67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소득은 지급받으실 때 14%로 원천 징수가 되어서 미리 700만 원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700만 원보다 산출세액이 적어지게 되면 그대로 원천 징수된 700만 원으로 과세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추가로 낼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대략 이 금액이 금융소득만 있을 때에는 7에서 8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배당받는 금액이 적으시더라도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